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주시는 신축년 올 한 해를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찬 도약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해라고 하는데요. 조기령 충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 특히 경제 활성화와 농업 혁신, 품격 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가치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기령 시장입니다. 네, 저희가 새해 첫 달도 벌써 훌쩍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이 충주 시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코로나는 여전히 힘들게 하고 또 한파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모시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충주시는 이 시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한 해 좀 대표적인 성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도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코로나에 또 큰 수해가 있었고 네. 또 사과 농업에 지장을 주는 과수 화상병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요즘에 바이오 산업이 뜨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를 2026년에서부터 좀 단계적으로 좋은 바이오 기업을 많이 유치할 것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를 충주로 옮기고 또 그 본사를 지금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우량 기업이 40여 개, 2천여 개 일자리에 해당하는 1조 1,300억 원어치의 그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제 중부 내륙선 철도, 서울 가는 철도인데 그 이천 부발 쪽에 붙이는 공사가 거의 이제 잘 진행돼서 금년 연말쯤에 개통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충주에서 청주, 제천을 잇는 내륙 도로도 현재 신호등이 많고 불편한데 그 고속화도로도 제 궤도에 올라서 빠른 속도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네. 또 문화사업에 역점을 둬서 예술의 전당 새로 짓기로 하고 지금 설계를 마쳐서 종합운동장 쪽에 아주 멋지게 이제 착공이 곧 될 거고요. 충주 시민의 염원이었던 국립박물관 이제 신설이 확정이 돼서 건물을 멋있게 짓기 위해서 국제적인 설계를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 예산까지도 좀 확보가 됐습니다. 또 충주가 몽골 항쟁에서 승리한 몇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네. 그 유적이 있는 대림산 봉수대 사업도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농산물을 잘 팔기 위해서 수다를 주제로 한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수다를 앞세워서 온라인 판매를 100억 이상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또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이제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충주톡에 가입자가 6만을 돌파했습니다. 21만 넘는 시민 중에 6만이 돌파했으니까 거의 직접 소통 창구가 완비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충주의 자랑인 충주 유튜브는 구독자가 19만 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서울시를 능가하는 1위가 됐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총 46개 분야에서 정부 또 이런 기관의 표창을 충주가 받아서 실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동참하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성과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충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올해도 좀 계속 이어나가려면 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방향이 설정이 제대로 돼야 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충주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수소 산업, 또 바이오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승강기 산업,
전기자동차의 2차 전지산업 등 5가지 분야를 설정을 했고 네네.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담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만들고 또 이런 사업들이 오려면은 정부 투자 사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연구기관이라거나 지원기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기업들이 도움을 받아야 오지 않겠어요?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기반을 닦으면서 핵심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업이 좀 있어야 됐다. 그것을 저희들이 2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이 수소 자동차의 핵심 부품 공장인데 이 공장의 제3공장, 대규모 투자 공장을 충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시민들의 또 기업인들의 역량을 모아주기 위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시민들 서명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현대 측에 무시하거나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저희들이 네. 만들어서 이미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도시인 울산, 아산 뭐 이런 데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하고 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뜨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도 충주에 큰 것이 있는데 더 대규모 투자를 역시 충주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가 이제 충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승강기 산업이 단순히 엘리베이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계적인 물자와 사람을 단거리 수송하는 이런 승강기 산업. 이제 충주가 메카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제 자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네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같은 이 바이오 산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바이오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이제 많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중부 내륙선 이제 철도가 수도권 철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철도 이거 가지고는 뭐 충분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더 아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발에서 수서까지 철도를 이제 연결을 해서 수서에서부터 거제도까지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이제 고속교통망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분야별로 다 단계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네. 충주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외지에서 사람도 몰려오고 물자도 몰려오는 그런 도시, 준비된 도시가 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페어플레이하고 또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정도시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5대 신산업 중에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지난해 성과 중에서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산업단지는 충주에 있는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톨게이트에서 주덕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넓은 뜰하고 야산이 보입니다. 네네. 그 한 60여만 평 규모의 그 땅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충주에 이제 처음 생기는 거죠. 왜 국가산업단지여야 하느냐?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주시장이 산업단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네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부지런히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 그 바이오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하면 셀트리온이 있죠. 네. 뭐 이런 기업, 유형의 기업이 하나만 들어올 수만 있다면 뭐 도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 직장은 참 깨끗하고 또 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종업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들이 목표는 2027년 경에 준공을 해서 한 30여 년을 운영하다 보면 5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2천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잘 되고 있고 진행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성공적으로 준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충주가 중부 내륙권 신산업 도시로 확실하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정 방향이 좀 궁금한데요. 올 한 해 충주시의 비전이나 시정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시장을 7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7년 동안 일관된 비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충주가 우리 자식 세대에 취직을 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강한 도시를 만들자. 두 번째, 사람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심지어는 주변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세 번째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서 도시가 유지되려면 인구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지에서 충주에 찾아와 가지고 같이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용하는 도시, 그러니까 페어 플레이 할 수 있고 공정 경쟁할 수 있는 공정 도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비전을 일관되게 실현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비전이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이 됐다고 저희들도 자평하고 시민들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두 번째, 삶의 질을 위해서 바깥으로 꼭 나가야만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 이 도시 내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산책을 하나 하더라도 좀 멋있고 예쁘게 하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좀 편하고 즐겁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다닐 만한 데가 있는 그런 도시. 또 외지에서 친구가 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데리고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충주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업, 또 관광사업, 힐링사업 이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요. 네네. 금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그 공개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이 두 번째 비전, 삶의 질 높이기에 초점을 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작년 기준으로 충주의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는 마이너스 600명이 됐습니다. 사망 신고가 600명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가 이제 더 많은 나라가 됐는데 그렇죠. 이런 지방의 소도시는 심각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출산 장려금이니 뭐 돈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와서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만 있는다고 사람이 오느냐? 혼자 오죠. 가족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되는 도시로 와야 돼요. 애를 키우기 좋아야 되고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도시. 뭐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 잔재미가. 뭐 밤에 막 쓸쓸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갖춰야만 이제 제대로 된 도시가 된다. 일자리가 있고 삶의 질이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도 아주 필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여전히 설문조사나 뭘 해보고 또 시민들 만나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과감하게 좀 고쳐나가고 보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꾸준하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가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또 공모 사업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현장을 직접 챙기는 시장으로서 좀 걱정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을 심사하는 틀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심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동네 한가운데다가 주민들의 쓸 수 있는 무슨 회관 같은 건물을 하나 짓고 또 주변에 뭐 이렇게 둘레길 같은 거 하나 만들고 뭐 주차장 몇 개 만들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이게 재생은 아니에요. 재생은 원래 죽어가는 어떤 도시의 시설물이나 도시의 그 현장을 다시 살려서 다시 살려서 더 잘 쓰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돈과 이런 것, 문화 이런 것들이 몰려드는 죽어 있는 도시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막연히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을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꼭 필요한 그런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은
어떤 게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잘 들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해야 되고 좀 창의적으로 좀 해야 된다. 또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또 이런 시설을 자기 집 근처, 자기 땅 근처, 자기 재산 근처에 끌어들여 가지고 또 이런 재산상 어떤 그 이익을 보려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휘둘릴 수도 있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목적 의식과 주민들의 그 어떤 의견 수렴을 잘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뭐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이 충주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정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에서는 현재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서너 달 됐어요. 저녁에 네. 그런 개인 약속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시내 상권을 다 돌아다닌 지가 한 서너 달 됐는데 그 피부로 제가 느끼고 있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체적으로 우리 충주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협조를 잘 받아서 코로나를 잘 통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그 3차 대유행 때인 11월 말쯤에 상주 열방센터와 연관된 네. 그런 확진자가 60여 명 이상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3일 동안에 그 연관되는 뭐 시설이나 또 학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한 6천 명을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방역 조치를 해서 이 열방센터와 연관된 분들을 대부분 그냥 찾아낸 겁니다. 몸에 증상이 있어서 찾아온 분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다 조치를 해서 좀 통제를 했고 1월 27일에도 충주의 CS 코리아라고 그 닭을 가공하는 그런 큰 공장이 있어요. 근로자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또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이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다 아주 전수 검사를 과감하게 해서 확진자를 좀 다수 찾아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평상시 방역을 잘 하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 주변을 과감하게 찾아서 아주 그 싹을 찾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이런 언저리에서 위험할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뭐 통제는 잘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불안하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거나 내가 좀 거기를 왜 갔다 왔나 싶을 때는 편하게 와서 좀 검사를 받으셔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부터 받으시고 네. 역학조사를 하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를 다한 분들을 또 일반 시민들은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걸려서 건강을 해칠까 보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들 자꾸 많죠. 숨으려고 하고 초기에 방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좀 유념하시고 잘 도와주시면은 앞으로도 또 정부와 힘을 합쳐서 코로나는 성공적으로 잘 통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장기화로 이 영업이 금지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한계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충주시만의 대책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다니면서 이렇게 상인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게 손님이 안 오는데도 이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하는 그 아줌마들 뭐 이런 그 영세 상인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게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분들도 있고 뭐 저같이 급여를 받는 봉급쟁이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급여가 깎인 건 없으니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이죠. 영세 그렇죠, 자영업자들인데 이제 네. 정부에서 이번에 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가 한 16,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분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우선 해드리고 또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런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 쪽에 좀 집중되도록 좀 집행을 하고 제가 이 여론도 들어보고 좀 파악을 해보니까 아주 소득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절벽이 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행사를 해야 그렇죠. 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서 뭐 의자 깔고 천막 치고 음향 장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작년 들어서 하나도 한 번도 못했어요. 이분들은 소득이 제로입니다.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보면 뭐 이런 분들이 뭐 대리운전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라도 우선 좀 찾아가지고 뭐 설 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좀 힘이 되드리려고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고요. 충주시는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충주 시민이 21만 5천 정도 되는데요. 그 18세 이상 접종 대상자를 뽑으면 한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이 2번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36만 다 합치면 36만 번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접종을 하려면 이제 저희들이 전문 의사 인력하고 팀을 짜서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4명에서 이제 한 조를 짜는데 이 정부 규정에 보면은 한 팀이 하루에 150명만 할 수 있어요. 이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4팀을 짤 수 있다면 한 하루에 600명. 600번을 할 수 있는데 이걸 36만 회를 하려면은 이게 뭐 1년 반도 더 걸리는 정도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접종이.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런 뭐 일부 백신은 초저온 시설에다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일반 병원에다 그걸 또 시설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접종 여건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체육관이나 이런 데다가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그 시설을 장비를 다 완비하고 인력을 다 준비해서 이 시민들을 다 조를 짜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다 모셔다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뭐 작전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를 좀 따져보니까 이 정부의 방침대로 해가지고는 1년 안에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특단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우리가 또 준비할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정부의 방침대로 시민 여러분들이 혼란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다 불러 모셔가지고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뭐 하루에 2, 3천 명씩 아주 차분하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한 또 경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서 지난해에는 재난재해도 참 많았습니다. 과수화상병과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는데요. 현재 대처 방안이 좀 마련됐을까요? 작년에 우리 충주시가 자랑하는 사과나무 과수원의 11%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네. 방제를 하느냐고. 그분들 이제 보상이 조금 아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간신히 연말에 이제 다 마쳤는데 올해 또 비슷한 양상으로 화상병이 온다면은 더 많은 과수원이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후에 땅에 묻는 이런 방제, 소극적 방제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제하듯이 이거 뭔가 예방 대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네. 농민들과 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발령을 했습니다. 사과나무는 돌아다니지를 않죠. 그럼 누가 옮기느냐? 뭐 거기 사람이 옮긴다거나 네. 또 곤충이 다니면서 매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단계별로 다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서 확산을 최대한 차단을 하고 또 작년처럼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농민들이 내가 이제 과수원에서 뭐 전지를 했다 그러면은
이 몸과 장비를 다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네네. 또 그런 소독실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꼭 거기 와서 소독을 하고 다음 농장으로 옮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올해는 화상병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해는 뭐 작년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죠. 그렇죠. 수십 년간 준비했던 그런 농로 시설, 뭐 수리 시설, 모든 시설이 하루 저녁에 다 떠내려갔는데 이걸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9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이게 농사철 전에 물도 공급이 되고 농토도 복구되고 또 장마철 전에 또 수해가 나지 않도록 네네. 이제 복구를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좀 빨리 받아서 그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기왕이면 이 집행을 지역 업체 위주로 좀 해서 지역 경제도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충주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에서 한 30여 년 있었잖아요. 그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자치경찰 추진단에서 제가 이 법을 만들었었고 또 다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자치경찰 추진단에 가서 이 법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네네. 내용을 좀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경찰제가 진행이 되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또 지역 주민들의 그 뜻이 잘 반영되는 치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는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요? 또 기대하는 면도 있는데 네. 뭐 일일이 그런 걸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직접 적용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기대하는 면은 지역의 이런 교통이나 또 방범이나 이런 걸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님 여기 뭐 이게 좌회전이 안 되는데 뭐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이 신호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뭐 이 주차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또 얼마 전에 서충주 신도시 갔더니 중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형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겁납니다. 뭐 이렇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치안 수요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해 가면서 네네.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주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과 또 다른 어려움도 참 많을 거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올 한 해 시장님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올해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잡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 힘들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도 많겠습니다만은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또 이렇게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극복을 한다면 그 시기를 앞당기고 그 과정도 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려울 때마다 수해가 나서 그 힘들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도와줬고 또 코로나 방역이 필요할 때도 다 와서 해주셨고 혹한기에 그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직접 다 나오셔서 골목길 뭐 인도까지 다 이렇게 눈도 치워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 또 참고 이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뵐 시간이 없어서 감사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시의 올 한 해 비전이 더 가까이 충주라고 하죠.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머무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 충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충주시의 행정을 집중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충주를 이뤄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